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오늘 4월 18일, 네, 내일이 4월 4일구네요. 그 일요일이고, 저기, 그 10, 아마 9회차죠, 오늘이? 예, 일요일 밤 세라방 19회차,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제가 지난주까지 저걸 마치고, 방송을 마치고, 쉬는 겸, 해서, 오늘은 저기 구례에 내려와 있습니다.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어쨌든 순번이 순번이라 원래는 제 순번이 다음 주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인제 광주에 예약돼 있는 강의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오늘이 쪼끔 더 여유가 있는 날이어서 오늘 제가 좀 먼저 하는 걸로 이태원 교수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예, 다음에 이태원 교수님 하시고 오늘은 제가 먼저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순서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내용은 챗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눠 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100일 야방 방송 라이브 하면서 한 3 일에 걸쳐서 챗봇 얘기를 좀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 쓰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카카오 챗봇에 대해서 한 3 시간,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챗봇에 대해서 한 3 시간, 이렇게 한 6 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바뀐지 모르고 그냥 '이런 기능이 있어요.'라고 생각하고 인제 하면서 직접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페이스북의 챗봇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됐다고 그럴까? 예전에 초창기 버전에 비해서 이게 진화가 됐고요. 또 인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그냥 독립적으로 현재 붙일 수 있는 그러는 건 그냥 카톡 대화밖에 없고요. 카톡 대화야 뭐 그냥 붙이면 끝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자동 응답 기능이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다든가 어떤 메뉴를 선택할 때 자동으로 대화를 맨 처음 시작할 때나 혹은 중간에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자동 응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카카오톡 채널에, 예, 플러스 친구죠. 카카오톡 채널에 제공이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미 개설을 한 분들 중에서 이 자동 응답 기능을 챗봇으로 개발해 쓰고 싶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한 3 시간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쓸만한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톡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의 챗봇 기능을 한번 써 보시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페이스북 메신저 쓰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또 글로벌로 뭔가 이렇게 고객 상대를 하고 싶다든가 해외 쪽에 고객들을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페이스북 챗봇이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 요새 아마 여러분 페이스북 쪼끔 접속하시다 보면 왓츠앱에서 자꾸 계정 연결하라는 아마 강제 조치들이 자꾸 뜰 겁니다. 막 반강제로. 그게 인제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예고를 했지만 지금 페이스북의 전 세계 사용자가 메신저는 한 13억 정도인데 반해서 왓츠앱은 거의 20억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도 거의 지금 한 20억에, 인스타그램이 아마 10 지금 한 6억? 15억이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메신저 베이스로 움직이는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아니 이게 페이스북이 지금 그 페이스북의 기본 자기 메신저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통합은 거의 이미 마무리한 상태고요. 여기다 이제 왓츠앱까지를 추가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문제지 이 세 개의 메신저가 단일 플랫폼으로 움직일 거라는 게 지금 다 예견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요새 보면 우리 같이 왓츠앱을 안 쓰는 나라에도 막 왓츠앱을 강제로 지금 붙이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왓츠앱까지 붙으면 거의 아마 페이스북의 메이저 페이지 있죠. 메이저 페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페이지의 메시지 기능하고 이 세 개의 메시지 기능을 거의 다 통합해서 사원 일원화, 그러니까 4 개의 채널에서 일어나는 모든 메시지나 댓글을
그 하나의 그 메시징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할 거라고 보여요. 지금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앞으로 페이스북이 메시지 기반으로 어떤 식의 어떤 통일적인 플랫폼을 제공할지에 대한 얘기를 그 제 감인데, 예, 제 감을 함께 좀 공유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그걸로 좀 잡았습니다. 예, 우리 형님도 들어오셨네. 자, 몇 시죠? 12분. 한두 분 더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서두 말씀은 좀 드렸으니까 우리끼리 뭐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한번 같이 좀 나눠 보시죠. 어 교재를 따로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 혹시 뭐 따로 인사 좀 나눌 만한 분은 따로 안 계시죠? 새로 오셔서 꼭 인사 좀 해야 되는 분. 다선 김학용 선생님 들어오셨고. 예, 김학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알만한 분들은 따로 인사 안 하고요. 오랜만에 오셨거나 이렇게 그 우리 쪼끔 낯선 분들 위주로, 예, 인사 챙기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원 선생님 이름 안 보이다가 지금 나타나셨는데 지금 마이크를 안 켜고 계셔 가지고 어 화면도 지금 안 켜지셔서 우리가 아는 김기원인지 다른 김기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소셜 스쿨에 우리 그 김기원 선생님 한 분 계셨었거든요. 장인 선생님도 오늘 뭐 이렇게 화면 직접 이렇게 켜기는 어려우신 상황인가 보죠? 화면으로 지금 사진으로 대체하고 계셔서. 예, 김학용 선생님 인사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죠. 예, 마이크 켜시고.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지금 링크 찾다가 조금 헤매고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 소리가 오늘 날 쪼끔 작게 들리는데 제가 좀 소리 좀 키워 놓고 해야 되겠네. 예. 봄날인데 너무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맞아요. 와서 오늘 강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근데 만나서 날은 반갑습니다. 그 햇빛은 잘 났어요. 바람은 좀 쐈는데 네, 제가 확실히 남쪽이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무주에서 하루 묵고 곡성 구례 쪽으로 좀 내려와 있는데 좋았어요. 아주 그 뭐지 이제 꽃은 다 졌는데 웬만큼 꽃은 졌는데 이제 그 초록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온산에 초록이 올라오는 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거의 피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산 색깔이 너무 좋아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번 여행 투어에 그 산 사진만 한번 그 스크랩 한번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정말 이뻤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그 실제로 이 그 뭐죠? 사진으로 이게 그 표현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이 초록 색깔 차이더라고요. 눈에 담아야지 뭐 사진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오실 분들 더 오시라고 하고 채팅 누가 한마디 해 놓으셨네. 인사말인가요? 알고 계신 반장 김기원 맞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야, 소리 좀 꺼 주세요. 예, 주변이 시끄러워 가지고 소리를 꺼 두었다고, 예, 우리 김 교수님이 채팅으로, 예, 대신 좀 인사말 보내주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예, 미리 잠깐 간략하게 오늘 어떤 내용 다룰 건지 예고는 해 드렸는데요. 그 자료 하나 그 짤막하게 만든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오늘은 시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시연 위주로. 제가 어떻게 지금 카카오 챗봇 쓰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 챗봇이 어디까지 좀 그 어떤 요소들이 좀 그 변화되고 더 나아졌는지 그 설명만 해 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 시연 위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하고요. 화면 공유. 어차피 화면이 노트북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노트북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파워포인트를 띄울게요. 소셜 포럼 요거 좀 했고, 예, 예, 요거 크게 띄워서 보이겠습니다. 떠라. 화면 잘 보이시죠? 보이면 보인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네, 보여요. 잘 보입니다. 오케이. 예.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19회가 됐네요, 벌써. 예, 카카오톡 챗봇과 페이스북 챗봇 뭐가 다르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예, 요런 주제로 잡았고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100일 야방 그 진행하면서 3 일에 걸쳐서 그 살펴봤던 그 6 시간 정도 분량의 인제 그 내용들을 쪼끔 좀 요약해서 소개하는 시간, 예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글로벌 현황을 좀 그 보여 드리면, 요게 올해 1월 달 디지털 그 전체 개황이거든요, 전 세계 그 글로벌 기준에. 여길 제가 이 데이터를 거의 벌써 추적해 온 지가 한 4-5 년은 된 것 같은데, 그나마 글로벌 데이터로 가장 좀 그 광고 시장 위주로 그 꾸준히 나오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요걸 좀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아소셜하고 후스투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그 리포트인데요. 분기 단위로 나옵니다. 매 분기 3 개월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올해 1 분기 자료로 네. 나온 겁니다, 1월 달에. 전체 지금 토탈 그 전 세계 인구 거의 지금 80 억이 육박하는 지금 상황이네요, 보니까. 78억 정도. 예 그 정도가 지금 그 전체 인구 중에서 보면 그 유니크 모바일 폰 유저라고 돼 가지고, 그 유니크는 한 사람이 2개 쓰는 경우는 하나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순 모바일 폰 유저. 그러니까 모바일 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한 대 이상의 모바일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78억 중에서 52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전체 한 66%? 예 그러니까 한 3분의 2는 예 이미 모바일 폰을 갖고서 그 개인 그 좀 뭐랄까 휴대폰 생활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중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46 억. 전체 인구 중에 약 60% 정도가 지금 인터넷에 접속돼 있고요. 그렇게 많이 우리는 인터넷이 그렇게 일상화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지금 40%는 아직 인터넷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이게 인제 보통 이제 소셜 미디어, 가장 일상적으로 사람들 간에 소식과 정보가 나누어지는 그런 툴이 인제 소셜 미디어 역할인데, 이게 보면 전체 한 42억 정도. 그래서 전체 글로벌 인구 중에 약 53%, 반올림하면 54% 정도가 그 SNS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쪼끔 이제 더 보시면 글로벌 SNS에 대한 현황인데, 이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 보시면 더 밑으로 빼내야 되겠다. 이쪽으로 아예 내려놔야 돼. 보시면 역시 1월 달 데이터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사용자가 27억 4천만 거의 지금 28 억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신기할 정도로 멈추질 않고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 늘어나는 쪽이 주로 저쪽인 것 같아요. 그 아시아 쪽, 그 안 쓰던 쪽에서 쪼금 더 늘어나는 거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 좀 더 늘어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인도 쪽도 쪼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상황이. 예 그리고 유튜브가 23 억까지 갔네요, 지금. 반올림하면 거의 23 억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왓츠앱, 지금 계속 그 페이스북이 강제로 그 통합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왓츠앱이 지금 20 억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13 억. 이 13억 달성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 자체는 더 이상 안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마 페이스북이 정책적으로 지금 왓츠앱이나 이런 쪽이나 인스타그램 쪽에 좀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메신저는 왓츠앱 쪽으로 통합시켜 가지고 단일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페이스북 메신저 자체의 그 증가 속도는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지금 12 억까지 이제 거의 지금 페이스북 메신저 숫자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까지 와 있죠. 그다음에 웨이신, 위챗이 지금 12 억.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거의 숫자가 지금 맞먹고 있고요. 여기는 인제 중국에서 주로 쓰는 거지만 그래도 많이 늘었죠. 옛날에 초창기에는 거의 중국 내에서 한 5-6억 정도가 쓰던 툴인데 지금 거의 더블이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만큼 이제 중화권 영향력이 있는 쪽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메신저가 된 거죠. 그다음에 틱톡. 예. 중국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지만 색깔은 거의 미국 색깔을 갖고 있는, 예 틱톡. 예 이게 한 7억 정도 지금까지 왔네요.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튜브하고 위챗만 빼면 나머지 4 개가 다 페이스북 건데, 페이스북 자체는 SNS 서비스고 나머지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요 3 개가 지금 단일하게 단일 메신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은 커머스 및 그
짤동, 요새 그 릴스라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도 런칭을 시켰는데 2월 초에 그 짧은 동영상 CF형 동영상 중심으로 세로형 CF 같은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거에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안에. 그 DM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DM 역시도 이 메신저를 좀 통합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따가 시연을 통해 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그 페이스북 열면은 특히 메신저 쪽에서 이 왓츠앱을 강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아마 계속 아마 종용을 받고 계실 거예요, 업데이트하라고. 그게 요 3 개의 메신저를 단일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신저 시장 요거 20억, 13억, 12억, 요거 뭐 합하면 요거는 뭐 겹치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보면 될 거고요. 이것만 합해도 거의 페이스북 사용자 28억 내지 한 30억 정도의 단일 메신저 시장을 지금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이는, 예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흐름을 좀 보시고요. 요거는 이미 2019년도 1월 달에 벌써 2 년이 넘은 데이터죠. 요 이래로 요 그래프, 그러니까 요 지도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중일 딱 삼국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개발한 그 메신저가 메이저를 장악을 하고 있는 반해서 나머지 전 세계가 모조리 거의 200 개국 이상의 나라가 전부 다 이 그린 왓츠앱이죠. 그다음에 블루 페이스북 메신저로 시장으로 단일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약간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 일부 있거든요. 이게 바이버거나 혹은 텔레그램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개 있어요. 바이버, 텔레그램. 근데 요거 지네 나라에서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바이버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아마 그렇고 그 개발이 저기 유럽이든가 저기 이스라엘이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국산 메신저로 자기 시장을 지금 뭐랄까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중일 3국이 유일하고요. 예, 나머지 나라들은 뭐 통신상의 어떤 보안, 이 바이버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가장 강조하는 기능이 남에게 "나의 메시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라고 해 좀 보안이 강조되는 메신저들이거든요. 그게 보면 약간 이게 동부 쪽,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 일부가 이쪽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게 2019년 이래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렇게 이미 1위 자리가 굳어져 버린 상태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제가 몇 차례 공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유해 드렸지만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가장 자주 쓰는 앱, 가장 오래 쓰는 앱, 그 3 가지 이렇게 나눠 본 건데 이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자주 쓰기도 하는 건 뭐 단연코 카카오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기준인가 요게 최종 데이터인데 맞네요. 2020년 11 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4,200만이 월 기준 4,200만 명이 쓰는데 거기에 열어보는 횟수, 사용하는 앱 구동 횟수로 보면 970억 회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1 인당 월 2,300 회. 30 일로 나눴을 때 평균 일평균 한 76 회, 70 회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 8 시간 뺀다고 했을 경우 16 시간 기준으로 깨어 있는 시간 기준 거의 4회 내지 5회 정도를 열어보는 걸로 시간당. 그 정도로 자주 쓰는 앱으로 이미 카카오가 자리를 잡은 상태고 전체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95% 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뭐 카카오톡 빼고 뭐 페이스북 메신저 2%도 안 되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바이버나 뭐 라인보다 텔레그램을 좀 더 쓰는 편인데 그것도 결국 1% 대를 못 넘어가고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카카오톡 단일 메신저 체제로 이미 완전 독점, 완전히 뭐 슈퍼 독점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 구도는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카오톡의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독점 체제는 향후 10년 이상 안 깨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중에서도 카톡 챗봇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제가 많이 좀 강조를 는 편이고요. 오래 쓰는 앱 요건 이제 체류 시간의 문제니까 체류 시간 보면 지금 유튜브가 뭐 다른 카카오보다도 이
가장 많이 쓰는 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점유율로 보면 그 유튜브의 거의 2배가 넘거든요. 여기 지금 카카오 사용량이 4,200만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265억 분인데 반해서 유튜브 사용량이 지금 벌써 600억 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배하고도 좀 더 넘는 상태죠. 근데 쪼끔 이제 유의해서 보실 점은 유튜브도 이미 그 극에 달한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월 그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95%의 장악률을 갖고 있는 카톡도 4,200만에서 더 이상 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도 200만만 더 가면 더 이상 늘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 사용자 숫자가 극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유튜브 사용량도 인제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앱들을 무찌르거나 다른 동영상 앱들을 그러니까 유튜브가 더 따돌리면 모를까 현재 있는 이 622억 분이라는 이 숫자가 앞으로 얼마까지 더 늘어날지는 인제 거의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인제 "유튜브 성장 한계에 온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추가로 성장을 한 100억 분 이상 더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유튜브 얘기할 때보다 한 2년 전에 비해서. 근데 진짜 이제는 진짜 거의 극에 온 느낌이 들어요. 한 여기 늘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아마 650억 에서 700억 이상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가 아마 정체점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카카오톡은 이미 정체 상태에 있는데 불구하고 265억 분이라면 카카오톡의 사용량 그 사용 시간이 여기에서 더 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면 유튜브는 아직 쪼끔 한 200만 정도의 그 추가 그 유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다고 감안하면 한 650억 분에서 뭐 좀 더 들어가면 한 700억 분까지 갈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가 정점일 것 같다. 그 이상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한번 다음 분기하고 데이터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유튜브는 아마 올해가 인제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정체기를 그러니까 극성기죠. 그러니까 리미트에 다다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예고 말씀 때 잠깐 드린 것처럼 3 일 동안 3가지 화면을 제가 지금 주제로 삼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카카오가 95%의 장악률을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국내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을 응대한다는 얘기는 결국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시스템에 그 자동 응답 기능을 붙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카카오에서 이 챗봇을 지금 통해서 자동 응답을 하는 거는 그 카카오의 저거 그 톡 그 친구 있죠.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하는 거. 톡 채널을 쓰시다 보면 그 밑에 그 내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그 뭐죠? 메시지 시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면 어떤 거를 그 요구하냐면 "챗봇과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옵션이 있어요, 아래쪽에. 그러면 "오케이. 제가 챗봇이랑 대화할게요."라고 하면 그때 가동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가동되는 게 카카오의 그 챗봇이고요. 이 챗봇을 굳이 코딩을 몰라도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조건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채팅창 있나 지금? 조건이 2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채팅창 나와라. 어디 갔냐 채팅창. 채팅창이 사라졌나? 왜 안 보이지? 참가자 보안. 채팅, 채팅 나와라. 예. 어 이거 혹시 화면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 채팅창도 떠 보이나요? 혹시 듣고 계신 분? 화면에 채팅창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안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아 그러면 그냥 채팅창에 제가 입력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음. 카카오에서 그 챗봇을 쓰시려면요. 카카오에서 챗을 쓰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1 일단 카카오의 개발자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카카오 그 플랫폼에 개발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디벨로퍼로. 두 번째로 지금 개발자로 여러분이 자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OBT라고 그래 가지고 오픈 베타 테스터. 카카오의 아이빌더에 카카오에서 이렇게 챗봇을 개발하는 거를 카카오 아이빌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빌더에 OBT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오픈 베타 테스터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야 돼요. 근데 요거 승인 나는데 최소한 짧아도 3일에서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만약 내가 개발자 등록하고 아이빌더로서 테스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미리 자격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챗봇을 만들고 나면 쓸 수가 있으려면 결국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보통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자가 플러스 친구로 추가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톡 채널의 대화는 우리 오픈 채팅방처럼 다중과 더불어서 단톡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화는 1대1로 대화방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1대1 대화방. 여기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응답을 못할 때, 실시간 응답이 불가할 때, 응답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뭐 최초 답변 같은 거, 처음 관계가 맺어질 때 불가능하거나 뭐 최초 답변, 최초 연결 시 혹은 부재중 응답, 혹은 특정 키워드가 입력되거든 특정 키워드 질의 접수 시, 이런 경우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더라도 이 챗봇이 자동으로 응답하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응답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데 요게 챗봇이 하는 역할입니다. 카카오 챗봇이 하는 역할이에요. 응답하게 하는 것. 요게 카카오 챗봇의 역할입니다. 카카오 챗봇의 기능. 핵심 기능이 요거예요. 자동응답 기능, 자동응답 기능. 자, 근데 요렇게까지 하려면 카카오톡 채널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카카오에서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자동응답 용도로 쓰시겠다고 하면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개발자 등록하셔야 되고, 아이빌더에 대한 OBT 등록 먼저 신청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령 그게 다 됐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채널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요거는 써먹을 수 없는 도구예요. 만들어서 붙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테스트 버전까지는 만들어내는데 테스트할 때 어디서 테스트하라고 이제 나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게시죠. 퍼블리싱이라고 그러는데, 퍼블리싱 할 때는 요 카카오 챗봇을 어디에서 동작하게 하세요라고 이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매핑을 그때 자기 카카오톡 채널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딴 사람 거에다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널을 만들어 놓은 사람 거, 그 사람한테 저한테도 그쪽 채널에 관리자 자격을 좀 할당을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거에다 붙여보면 테스트 해볼 수는 있어요. 내 채널이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봇의 어떤 기능을 그대로 짜가지고 어떤 채널에서 요걸 가동시켜 주세요라고 매칭만 시켜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 내 채널이 없거든, 딴 사람 채널이라도 나를 관리자로 할당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예외 조항이면 4, 만약 내 채널이 없거든, 3번 3-1번 항목, 내 채널이 없거든, 아는 분에게, 다른 채널을 갖고 있는 분에게, 다른 채널 보유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달라고 해야 된다. 매니저 권한이라고 또 관리자 권한을 요청하면 된다. 요청해야 한다. 최 교수님 지금 그거 예, 채팅창에다 쓰는 거죠? 예. 가끔 엔터를 좀 쳐주셔야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혼자 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게 보니까 김기원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응답을 하셔가지고
예, 응답자가 김기호님한테만 가고 있네요. 제가 모두에게 바꿀게요. 예, 예. 예.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응답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분한테 바로 답변이 날아가게 되더라고요. 예. 요걸 쳤습니다, 요거. 인제 다 보이시죠? 3-1번 보이시죠? 예. 아, 여기 예, 예, 보입니다. 예. 오케이. 여기까지가 인제 그 카카오 챗봇을 만약 내가 직접 만들어 써 보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걸 모르고서 인제 카카오 챗봇을 도전한다고 그러면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시작 자체가.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챗봇 빌더를 써 보시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오픈 빌더라는 게 뭐고 왜 배워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거를 좀 먼저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따가 요거 지금 도움말 그 카카오 아이에서 그 코딩을 몰라도 이걸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도움말을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클릭해 봐 드릴게요. 떠라. 여기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그래서 요 카카오톡의 도움말 부분이 요건데요. 요거 한번 채팅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봐 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보면 이 카카오톡을 제대로 써 먹으려면 좀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시작하기는 눌러보면 화면이 좀 작은가요? 좀 키워 드리면 카카오톡 챗봇이라는 게 뭐다라는 얘기를 이제 쭉 좀 해 주고 있는 거고요. 뭐 개요. 여기 보면 쪼끔 시간 걸리네요, 뜨는데. 여기 와이파이 상태 나쁘지 않은 데인데 좀 걸리네요. 예, 카카오의 그 아이 오픈 빌더는 그 채팅 챗봇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오디오, 소리 봇도 제공을 하는데 요거는 OBT 신청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이스 봇은 개인한테는 쓸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고요. 지금은 채널용 챗봇, 그러니까 음성 대화 말고 그냥 문자 대화까지만 개인들한테 해 볼 수 있는 그 권한을 줘요. 보이스 봇은 아마 이제 그 제휴 업체들, 서드 파티나 이런 그 개발사 쪽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두 가지 중에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채널 챗봇이라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과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이 전제되어야만 쓸 수 있는 도구다.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 이제 몇 가지 보여지는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식이에요. 누가 챗봇하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딱 신청을 요청하면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라고 나오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자기 설명이랑 뭐 카카오로 하시겠어요? 뭐 다음으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요런 일종의 카드를 이렇게 바처럼 제시를 해 가지고 요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선택. 그래서 여기에 직접 선택지가 링크를 보낼 수 있고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요런 탭들이 이렇게 있어요, 탭들이. 그래서 대화를 한번 누르면 거기에 대한 응답말 한마디 하고 다음 선택지를 이렇게 뿌리는 방식.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객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다음 탭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의 궁금증을 우리가 직접 상담원이 직접 대응을 안 해 주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웬만한 기본 정보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요. 요 밑에 가 보면 요런 식으로 여기에 인제 추가 정보를 했을 때 다른 링크나 여기서 링크뿐만 아니라 요런 걸 블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블록들을 두 가지 형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지 같은 걸 보여줘 가지고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선택지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각각의 이 블록에다가 URL 링크를 걸어 가지고 그걸 클릭을 하면 URL 쪽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선택지를 줄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요런 크게 보면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거나 아니면 URL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쪽 창에 가 가지고 그쪽 사이트로 넘어가서 어 상담원이 직접
뭐 이게 대화로 채팅으로 응답을 해 주지 않더라도 여기 시도를 한, 예, 말을 걸어온 쪽에서 스스로 자기의 정보를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예, 그런 도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게 기본 챗봇의 역할이니까 그런 정도로 알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쪼끔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 그 주요 개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개념 한두 가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주요 개념 쪽에 보면 엔티티, 시나리오, 블록, 발화, 파라미터 뭐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뭐 밑에까지 모르더라도 요 시나리오와 블록에 대한 개념들을 하고 요 최소한 엔티티 및 발화에 대한 개념들은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제가 작년에 우리 민진홍 소장님이랑 썼던 책, 카카오 메시지 마케팅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맨 마지막 부록에서 이 카카오 아이빌더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소개했던 대목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개념은 아셔야지 이 오픈 빌더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사용법은 여기에 워낙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법은 그냥 "요걸 참고하세요. 여기 도움말 참고하세요."라고 그냥 넘어갔고, 다만 "요 개념은 좀 이해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시면 쪼끔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주요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도표를 좀 보시는 게 편하거든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 아이빌더를 쓸 때 챗봇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되는 개념이 요거예요. 일단 로그인 하고 나면 이 봇을 쓰는 작업들이 생기는데 이 봇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요거예요. 시나리오라는 걸 짜면요. 시나리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각본이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시나리오에서 이 시나리오는 뭐뭐를 누가 뭐라고 묻거든 그거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쪽의 내용을 보여줘라." 이런 식의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한 세트로 이렇게 짜 놓은 거를 시나리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 중에서 세트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인사말을 해 온다. 그럼 우리도 인사말로 대응해라." 너 "우리의 주요 메뉴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럼 우리도 메뉴로 다 응답을 하라." 뭐 이 사람이 뭐 다른 어떤 일종의 이 시나리오 대본의 어떤 카테고리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그걸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웰컴 블록 그러면은 인사말 하는 거예요. 최초로 이렇게 서로 접점이 일어났을 때 응답을 자동으로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 폴백 블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채팅을 했는데 도저히 우리 쪽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짜 놓은 거, 자동 응답 대화의 키워드에 그런 게 없어, 응답이. 그럼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걸로 다시 물어봐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인제 초기화, 그러니까 최초의 질문을 다시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이 폴백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내가 이미 준비된 어떤 답변 블록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 초기화 시켜 가지고 "다시 물어 주세요. 못 알아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아 얘가 내 말을 못 알아듣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이 첫째의 대화를 해온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폴백 블록이라고 합니다. 폴백. 그러니까 폴이 이게 뭐냐 폭포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걸 되돌린다는 거니까 처음으로 물이 떨어지기 이전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거든요, 폴백. 그래서 요거는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탈출 블록은 이제 어느 특정 지점에 가서 아예 이제 빠져나가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인제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으면 인제 나가세요."라고 인제 알려주는 그런 블록인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폴백 블록은 꼭 등록하셔야 돼요. 웰컴 블록은 기본적으로 이런 챗봇 빌더들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몰라도 되고요. 폴백 블록만 우리가 어떤 단어로 고객들한테 다시 좀 더 친근감 있게 예 "다시 시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할 건가는 우리가 좀 정의를 해 놓고 쓸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기본 시나리오 중에서는 폴백 블록만 쪼끔 어투 톤 앤 매너를 우리한테 좀 더 가깝게 막 변형시켜 주는 정도를 하시면 바람직하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 커스텀 시나리오라는 거 있는데 요게 인제 우리가 짜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커스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맞춤이라고 인제 번역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 사용자 정의라는 말로 썼던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본 시나리오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 서비스나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에 대한 선택지도 내가 짜고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응답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를 이걸 커스텀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걸 실습을 해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개념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짜 놓은 사례를 이따가 혹시 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서 이건 커스텀 블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걸 짜는 게 결국은 챗봇을 개발하는 겁니다. 커스텀 시나리오,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가능한 응답지를, 그러니까 그 뭐 응답이 아니라 질문들을 미리 추정을 해보고 그 응답들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동 응답을 할 건가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짜놓고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하게 만들어내는 거. 예, 여러 가지 그런 블록 단위를 만들어내는 응답 블록을 만들어내는 게 이 챗봇을 개발한다는 거의 실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걸 개발하는 게 카카오 아이빌더를 이용해서 우리 챗봇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여기 엔티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엔티티는 그 고객이 우리한테 뭔가를 질문을 해올 때 그 질문이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 어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 비가 올까? 뭐 눈이 올까? 비가 올까? 혹은 "오늘 바람이 심할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막연하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뭐 놀러 가기 좋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그 날씨에 대한 어떤 요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마다 뭐 존칭을 쓸 수도 있고 명령형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표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뜻은 그 의도는 똑같다. '결국은 오늘 날씨 알려달라는 거구나.'라고 그 챗봇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그 질문이 나오거든. 요걸 오늘 날씨를 이 사람들이 묻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날씨에 대한 그 응답을 자동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요 엔티티라는 게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동일한 의도로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질문의 형태나 표현들을 동의어 사전처럼 그 하나로 묶어 놓는 거. 그래서 이 엔티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의어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될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질문하는 거에 대한 의도를 이 챗봇이 자동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그 폭넓게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엔티티를 거의 많이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인제 계속 뭘 하게 되냐면 이 폴백 블록을 들이밀 수밖에 없게 돼요. "예 주인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바람이 오늘 날씨 뭐 놀러 가기 좋겠니?"라고 물어볼 때 그게 뭔 뜻인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엔티티는 그런 동의어 사전을 말하는 건데 요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느냐가 내가 설령 어떤 이런 그 커스텀 블록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챗봇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엔티티예요. 동의어 사전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어 놨는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나만의 어떤 카테고리별 이 응답 블록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테스트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어떤 블록을 보여줘라. 무슨 응답이 들어오거든 이 엔티티에 어디에 속하는 것이므로 무슨 블록을 보여줘라 해서 이걸 테스트를 쭉 시켜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질문에는 우리 챗봇이 웬만큼은 그래도 대응이 되는구나라고 판단되면 그거를 테스트를 마친 걸 가지고 인제 배포, 여기 퍼블리시입니다. 퍼블리싱을 해 줘요. 이때 퍼블리싱 해줄 때 어느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배포할까 요거를 매칭시켜 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카오에서 이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챗봇을 개발한다 함은 여기 커스텀 시나리오의 여러 가지 그 가상 질문에 대한 그 자동 응답지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어떤 응답지를 보여줄지에 대한 그 동의어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해 놓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테스트의 그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되면 배포하는 작업 1, 2, 3, 4단계 정도. 예, 요 작업을 해 주는 게 바로 카카오의 오픈 빌드를 이용하는 그 개발 그 방법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챗봇을 이해를 하면 상당히 그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어도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개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 예. 그래서 고 정도 하시면 예, 이 카카오톡 챗봇은 인제 그 방법론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꿰시고 실제 한두 개를 직접 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 보니까 그 우리 초보자분들 함께 해 가면서 이 카카오 그 개발해 봤는데 저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예, 이거는 개념이 되게 좀 생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개념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스북 챗봇 얘기를 좀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몇 분이죠? 어이구, 벌써 9 시가 50 분이 다가오네. 페이스 챗봇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 드리면 샘플을 보여 드리기 좀 그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100일 야방을 하면서 새로 홈페이지를 하나 그 샘플용으로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자, 요런 식의 저의 그 TV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설명하면서 예, 여기 지금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채널 톡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산 촉이고요. 지금 좀 전에 다시 그 추가로 뜬 놈 있죠. 예,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로 뜬 거. 요게 바로 카카오랜더. 페이스북의 가장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적용된 예, 페이스북 챗봇입니다. 얘는 채널톡이라고 국내 그 메신저 기반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그 제공하는 그 채널톡을 지금 붙여 놓은 거고요. 뒤에 이어서 뜬 요놈 그 썬더 마크, 번개표 마크 있는 게 요게 페이스북의 신형 그 챗봇이에요. 요거 눌러 보시면요. 예, 요런 식으로 예, 책유문의 페이스북 가이드라는 페이지랑 연동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라고 뜨고요. 예. "누구누구님으로 계속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게 인제 이게 페이스북으로 접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페이스북 계정명으로 저랑 요 페이지에서 대화를 계속 하겠냐는 거고요. 지금 사이트는 이 책임문의 디마불사라는 사이트에 붙여 놨지만 여기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요, 요 모든 대화는 제가 매칭을 시켜 놓은 책임문의 페이스북 가이드라는 페이지 쪽에 받은 편지함으로 통합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 창으로 물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그 모든 대화는 실제 가 보시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일로 들어와요. 책임문의 페이스북 가이드로 갔을 때 예. 여기 제 페이지인데요. 여기 가 보시면 여기 업데이트, 샵 관리, 광고 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받은 메시지함이라고 있어요.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그 나의 웹사이트에 저렇게 동그라미 팝업 형식으로 우측 하단이나 혹은 뭐 위치는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우측 하단이나 뭐 왼쪽이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 동그라미 그 챗봇 탭을 오픈을 시켜 놓고 거기서 오는 응답에 대한 거를 내 페이지에 그러니까 매칭 페이지죠. 매칭된 페이지에 받은 메시지 하면서 보게 만드는데 여기를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인박스라고 지금 아직 한글로 번역도 안 돼 있죠. 책임문의 페이스북 가이드 인박스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메시지 보면 여기 잘 보세요. 모든 메시지에 10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요거는 메신저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메시지고요.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건 제가 요 페이지랑 연동시켜 놓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DM으로 들어오는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요 밑에 가 보시면 코멘트 앤 모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댓글이란 뜻이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붙어온 게 3개가 있다는 뜻이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로 붙은 게 또한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메시지에 메신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의 DM으로 오는 것까지도 하나로 지금 통합돼서 페이지에 받은 편지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페이지와 연동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및 이 페이스북 가이드라고 하는 요 페이지에 있는 댓글조차도 하나로 묶어서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지금 얘네들이 뭔 작업을 하고 있냐면 여기다가 지금 왓츠앱에서 오는 메신저까지 여기다 집어넣는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의 DM, 왓츠앱이 하나로 묶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페이지에 받은 편 메시지 하면서 통합 관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댓글까지. 예. 요게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챗 플러그인 요런 것들 나오죠. 요런 것들이 바로 그 채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요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automated response, 챗 플러그인. 요거 지난번에 봤을 때만 해도 요거 없었는데 또 새로 생겼네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만 해도 불과 한 2주 전쯤에 제가 공부했는데 요거만 있었거든요. 요거하고 이메일. 근데 이 플러그인이 아예 새로 하나 지금 추가로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페이스북 챗봇이 어디까지 진화되고 있다를 좀 보여주는 정도만으로 일단 공유를 하고 다음번 순번 돌아올 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직접 시연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와 있다. 지금 페이스북 챗봇 그 상태가 라고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책임원님으로 계속 누르면 제가 저랑 대화를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요 셋업을 여기에 보면 이제 좀 질문을 입력하면 그 질문에 대한 응답들을 쭉 해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골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그 와이파이 상태가 그렇게 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제가 양해를 구할 건 아닌데 이 페이스북 챗봇 좀 전에 보셨듯이 계속 개발 중이에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 막 업데이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버벅될 때가 많고요. 아직 버그도 많아요. 뭐 하다못해 무슨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어떤 그 블록 단위를 펼쳐 보여 주세요라고 세팅을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주는데도 막상 다 해 놓고 나면은 제대로 안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금 세팅들을 하게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줄 지금 화면이 뜨면 지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꾸 버벅대고 있어서 떴나 인제? 질문 아직도 돌고 있네요. 닫았다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나와라. 아유 이거 안 돼. 다시 떠라 다시. 한 번 더 떠라. 띵.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게 뜨는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 채널톡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국산 챗봇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싶으면 요렇게 인제 뜨네요. 자 요런 식으로 잘 보시면 이게 누구랑 한 번쯤 저랑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두 번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과 대화를 나눴던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쭉 나와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대화를 서로 나눴었고 거기에 언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지금 인제 새로 접속했다 이거죠. 4월 18일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챗봇한테 대화를 거는 거죠. 안녕. 뭐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안녕 했더니 예, 메시지 고맙습니다. 메일 관리하는 페이지가 아니라서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요건은 개인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띠리링. 프로필 사진이 없으나 실명이 아닌 분들은 저는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양해하세요. 이런 식의. 요런 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웰컴 블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내가 붙여 놓은 챗봇을 가지고 딱 해 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이게 최초의 지금 접속이기 때문에 일단 요 챗봇 방은 나랑 나누시는 이 채팅방은 요런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라고 미리 인사말을 뿌려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늘 새로 응답이 시작될 때 그냥 뜨는, 그러니까 로그아웃이 됐다가 로그인을 요구하는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뿌리게 되는 이런 게 이게 인사말 그 블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세팅을 단순히 인사말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 부재 중이다. 해외 출장을 간다. 지방 출장을 가서 더 이상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 응답을 못 한다 그러면 여기에 부재 중 응답을 달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누가 뭐 비활성화에 대해서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한테. 지금 제 개인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활성화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갈 때 이 키워드에 대한 뭐죠? 저걸 만들어 놔요. 그 응답, 자동 응답 그 블록을 만약 세팅을 해 놓으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대화를 쭉 나가다가 비활성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거에 따른 그 응답지 내용을 여기다가 뿌릴 수 있어요. 지금 요거 아직 제가 세팅을 하다가 테스트가 덜 끝나 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는 건데 몇 가지 상황을 지금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그런 기능이 지금 다 페이스북 챗봇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여튼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라도 뭔가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면 해 주면 좋은 것들 요런 것들에 대한 그 빈발하는 질문들 있죠. 팩큐 리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잦은 질문들. 그런 거를 카테고리별로 쭉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자동 응답을 세팅을 해 놓으시면 그때그때 얘가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자고 있더라도 응답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질문들의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탑 5, 탑 10. 그 정도만 이렇게 좀 응답을 해 놓고 "아 요거에 대한 질문은 어느 사이트 가서 몇 번 글을 읽어 보세요." 뭐 이런 식의 응답만 해 놔도 훨씬 이게 쉽게 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런 역할을 카카오도 다 하나씩 짤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챗봇은 어디에 붙여 놨지? 예, 저기 보여 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요런 식으로 가고 있고 한 가지만 카카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의 챗봇은 자체적으로 요런 내용을 짤 수 있도록 그 따로 플러그인을 쓰지 않더라도 자체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잠깐 보시면 예, 이거 페이지죠. 페이지에 설정 항목을 들어가 보시면 설정 어디냐 설정. 요 아래쪽에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 페이지의 설정 메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받은 편지에 들어온 상태고 설정 메뉴로 나가서 예, 여기 왼편에 보시면 페이지 받은 메시지함 여기 맨 아래 설정에 가 보시면 요거 어디서 세팅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걸 일단 닫겠습니다. 여기 설정 메뉴에 가 보시면 메시지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 보면 고급 메시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기능이. 요게 최근에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그 페이지 설정 일반 밑에 메시지 항목을 가시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본 항목들을 여기서 다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반 설정, 그다음에 대화 시작, 아까 얘기했던 인사말 메신저 설정, 그다음에 대화 중간이라고 있는 거 있는데 아까 제가 비활성화에 대한 응답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안 나왔었죠. 예, 그런 식으로 대화 중간에 어떤 특정 키워드나 문구가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자동 응답을 하게 만드는 게 대화 중간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설정에서는 예, 리턴 키를 눌러서 메시지를 보내게 하겠느냐, 그다음에 자동화된 답변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응답을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게 바로 좀 전에 알려드렸던 그 자동 응답 기능이에요. 그리고 대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응답하라. 인사말은 예,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 있죠, 여기.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요게 인사말 부분이 설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내 메시지에 대한 그 URL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뿌릴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요 부분이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여기 옛날에는 그 만약 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같은 걸로 만드셨다 그러면 여기 워드프레스에 그 플러그인을 써야 가지고 해결해야 됐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어떤 웹사이트에 페이스북 챗봇을 여기다 추가해 주세요라고 플러그인을 써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요걸 자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줘요. 웹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챗봇을 자동으로 붙이는 작업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 인제 하는 방법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보였던 거 대화 중간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블록 단위를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카카오 그 빌더 얘기하면서 이 블록 시나리오와 블록이라는 개념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스북은 그렇게 어렵게 시나리오 블록이라는 단위 어떤 그런 개념을 안 쓰고 요런 식의 개념을 써요. 시작할 땐 뭐라고 답할래? 대화 중간에 뭐 새로운 응답이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할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동화된 답변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자리 비웠을 때니 아니면 지금 최초로 그 서로 대화가 시작됐을 때니 그것도 또 어떤 때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황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냥 응답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아까 카카오에서 얘기하는 블록을 만들어 주는 행위가 요거 한 섹션 하나하나 블록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요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 고급 메시지 기능 가 보면 이제 요거를 다른 그 플러그인이나 혹은 다른 또 챗봇 그 기능들을 하는 외부의 앱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앱들이랑 이 페이스북의 기본 그 챗봇을 합성해서 인티그레이션 시켜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세팅을 해 놓지 않은 거는 다른 외부에 있는 그 메신저 앱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걔가 그런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어떤 그런 통합 기능도 있어요. 요게 지금 메시지에서 새로 생겨나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른 외부의 그 이 챗봇 전용 그 메신저들이 챗봇들이 요새는 단순히 그 대화 응답만 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리드를 따내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전화번호를 대 보세요." 뭐 이런 식의 그 문구를 줘 가지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딱 대면요. 전화번호 포맷이 딱 나오는 순간, 이메일 포맷이 딱 나오는 순간 걔를 끌고 가지고 자동으로 DB를 만들기도 해요. 예, 그런 기능들을 이 챗봇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추가적인 CRM 기능 같은 거 제공을 안 하니까 다른 메신저 챗봇이랑 결합을 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고 싶으면 여기서 인티그레이션을 시켜라라고 추가 정보를 주는데, 요게 고급 메시지 기능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시간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초두에 6시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진행했던 거를 1시간에 다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요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우선 소개 차원에서 드리고요. 카카오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카카오는 여기 카카오 저기 플러스 친구 쪽에 채널 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카카오톡 채널 가보면, 이거는 여러분이 저걸 봐야 되는데 폰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에 만약 여러분이 어 제가 최규문의 소셜 코칭이라는 그 이 채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나와라. 채널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왜 안 떴어? 카카오톡 채널 나와라. 예. 로그인이 안 돼 있었군요. 채널을 먼저 만들면 로그인 했을 때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예. 이게 관리자 모드거든요. 관리자 모드 앱도 나와 있고요. 모바일 앱도 있고, 기본적으로 PC에서 관리할 때는 요런 식으로 내가 마스터 권한을 갖고 있는 채널과 그다음에 다른 데서 제가 관리자 권한을 받은 거, 이런 경우는 매니저라고 그 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마스터 기능에 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채널에서 쓸 수 있는 그 이 메시지 기능들이 쭉 기본적으로 뭐 그 설명이 되고요. 여기 가 보면 여기에서 관계가 서로 맺어지면요, 다 1:1 채팅이 일어납니다. 1:1 채팅. 그래서 가 보면 예, 지금 누구누구 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저한테 이런 답변을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분이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원래 보이기는 팝업으로 보여요. 팝업으로 대화를 나누지만 그 팝업으로 나눈 대화의 모든 기록은 여기 채널 관리자 센터에 가 보시면 1:1 채팅의 이 목록에 그 기록이 히스토리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눌러 보면 예,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예,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코치님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몽골에 계신 분인데 교수님인데 예,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예, 뭐뭐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응답을 다 했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방송으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와서 공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나눈 대화입니다. 직접. 그런데 여기 각각에 대해서 만약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있어서 이분한테 응답을 실시간으로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게 자동 응답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 카카오 챗봇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요건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 모바일 쪽에 가 보시면 예, 모바일 폰으로 이걸 열어보면 요렇게 대화 나누는 요 아래쪽에 그 뭐죠? 챗봇과 대화하기라고 하는 이 탭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내가 막 밤중에 그 교수님 저랑 응답 메시지 좀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막 3분이 넘어도 응답을 안 해. 그럼 제가 자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응답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 주무시나 보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챗봇이랑 대화해 봐야 되겠네.'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챗봇이랑 대화하기를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르는 순간 인제 어떻게 해요? 예, 챗봇이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인제 분지, 선택지에 따라서 응답이 걔랑 주고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 제 그 카카오톡 채널 여기 카카오 책임있는 소셜 코칭이라는 데인데요. 뒤져 보세요. 여러분 그 카카오 그 톡 여셔 가지고 그 탐색기 있죠. 탐색기 버튼 누른 다음에 책임있는 소셜 코칭 뒤진 다음에 만약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나오면 고거 채널 추가하시고 예, 저한테 인사말이나 이런 걸 남겨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자동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응답들이 몇 가지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막 대화도 이것저것 해 보세요. 그러면 막 이것저것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 14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요. 실제로 지금 카카오톡 채널에 그 챗봇을 붙이면 어떤 식의 응답들이 나오는지는 직접 여러분이 한번 여기 책임있는 소셜 코칭에 채널 추가를 하셔 가지고 한번 응답을 해 보세요. 그러면 모바일에 폰으로도 주고받아지지만 여기 관리자 센터의 1:1 채팅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내용이 똑같이. 그럼 여기서도 보면서도 제가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각각의 이게 1:1 채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 아무개가 응답을 해라라고 하면 요 사람들에 대해서만 상담할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담당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안 될 때는 내가 다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그 1:1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1 번부터 누구누구는 몇 번 담당자가 담당을 해라라고 해 가지고 이 여러 사람, 우리의 직원들을 여러 사람을 등록을 해 놓고 각각 할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채팅 담당자 지정 기능입니다. 예. 카 카카오가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페이스북에도 요런 그 담당자 지정 기능이 있어요. 아까 못 보여 드렸는데 페이스북도 아까 그 뭐죠? 받은 편지함에 가 보시면요. 요 사람에 대한 응답은 이 사람한테 할당하기라는 그 응답자 지정 기능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다는 것까지만 오늘 공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유는 일단 중지할 테니까요. 마치기 전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예, 잠깐 얘기 나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소셜 코칭 참여 코드 어찌 돼요? 2021 오늘 올해 날짜, 올해 횟수. 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질문 뭐 주셔도 좋고요. 제가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예, 지금 안 나가도 됩니다.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예,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뭐에 대해서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요, 페이스북에. 페이스 스튜디오가 뭐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아,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예. 그거 저도 지금 개념은 조금 애매한데요. 요거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닐걸요? 그 챗봇. 예, 이거랑은 직접 관계가 안 되는 예,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스튜디오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 기본적으로 이게 작업소, 뭐 작업 공간 이런 개념이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저거랑 관계가 돼 있어요. 그 영상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그 광고 만드는 거 있죠. 예. 그 페이스북이 특히 그 광고 여기 광고 관리자 가 보시면 예.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뭐 그 다이내믹 그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인가 뭐 그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광고를 사람들이 쉽게 잘 못 만드니까 예. 그 기본적인 이미지를 등록해 놓거나 뭐 영상을 등록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조합해서 뭐 인스타그램용이면 뭐 1:1 메시지를 사이즈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면 뭐 또 무슨 어디 뭐 스토리용이면 뭐 세로형 그 뭐 배너를 만들어 드릴게요 해 가지고 그 원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내가 네. 노출하고 싶은 광고 계제 지면별로 사이즈를 이렇게 커팅해 내는 자르기 기능이 있죠. 예. 예, 고런 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그 작업 도구들을 제공을 해요. 그런 거를 보고 보통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 서비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막 자꾸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데 예. 이게 좀 페이스북이 점점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페이스북이 워낙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니까 계속 AI가 자동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우셨죠? 여기 와 가지고 자동화 시켜 보세요. 이것 때문에 어려우셨죠? 광고 만들기 어려우셨죠? 저희가 이렇게 도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써먹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예. 그 사이에 선단옥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예, 광주에서 추어탕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에 광주 내려갈 겁니다. 단옥 선생님. 저기 이영진 선생님이 그 아, 채팅에다가 쓰셨는데 예. 그 1, 2, 3번은 게시가 안 됐다고. 아, 그래요? 어디 봐요. 예. 아까 채톡 4가지 조건 채팅방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1, 2, 3번은 안 게시되어 있네요. 아, 그런가요? 아닌데 아까 1, 2, 3번 다 저는 모두에게 이거 날아갔는데. 예, 저는 예. 보이는데. 예, 아마 저기 이영진 선생님만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예, 또 다른 뭐 당장 안 나가도 됩니다. 뭐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지금 구경 일단 오늘은 맛보기만 했다. 아, 카카오 저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거 하고 페이스북 와 저렇게까지 발전했어? 뭐 이런 느낌 정도만 전달이 되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어떤 그 의도는 충분히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단옥 선생님은 얼굴을 드러내길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랑 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아, 예, 운전 중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네네. 저기 누가 오디오를 연결하고 계시네. 신호재 선생님이구나.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네. 빼고 나오세요. 신호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그 책북 공부하고서 그 한번 그 적용해 보셨어요? 카톡 말씀하시는 거, 페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톡이랑 뭐 페북이랑 뭐든. 페북은 홈페이지 하니까 예. 로딩할 때 턱턱 걸리는 부분이 좀 예, 있더라고요. 지금 버그가 많아요. 네, 또 그래서 걸리고. 예. 그래서 꺼버렸고 예, 예. 챗봇은 카카오 챗봇은 자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잔디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네, 잔디에다가 챗봇처럼 구현을 해보고 있거든요. 아, 잔디에다가 네, 그리고 그 통합이 되던가요? 웹훅으로 하니까 아, 웬만한 건 다 되고 제가 명령어를 정의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페이지로 연결해서 잔디랑 연결해 본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잔디랑 제피어랑 해서 그러니까 그 챗봇의 목적은 고객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쓰는 챗봇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네. 잔디랑 연결될 수 있는 챗봇을 아니, 그건 없어요. 그런 건 그건 없어요. 없고 네, 그냥 잔디 앱을 쓰는데 잔디 앱을 잔디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카톡 챗봇도 보면 이렇게 기능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연결. 예, 그것처럼 그냥 잔디로 그걸 대신 해보면서 느끼는. 카톡 대신에 잔디를 지금 예, 가지고 챗봇을 기능을 구현해 보고 있다. 예, 그랬더니 느낌이 카톡도 이렇게 만들면 고객한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그 누구야 그 최성민 선생이랑 해가지고 그 제 개인용 지금 챗봇 비슷한 거를 지금 그 원래 오늘 언제냐 15일까지 원래 개발을 해주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골 내려와 있는 바람에 뭐 몇 가지 그 이미지를 더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응답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렸어요. 원래는 그게 프로토 버전 프로토 뭐 타입 버전이 어제 그제 나왔어야 되거든요. 나왔으면 그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걸 좀 설명을 오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다음번에 시간 되면 제가 만든 제 개인용 카카오 챗봇 그 앱 그 보여드리면서 좀 더 그 실용성을 검증을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을 기대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이태원 선생님 어때요? 요새 그 챗봇 좀 그 용도, 활용성 뭐 좀 주변 분들 그 쓰시는 분들 좀 계세요 혹시? 저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 챗봇이 크게 보면 이제 일반 챗봇이 있고 메신저 봇으로 좀 나뉠 수가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메신저에 붙는 봇과 그리고 카카오톡의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과 개인이 원래 이제 기본 대화인데 그렇죠. 최신 그 대화인데 그 비즈니스 프로필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 카카오톡 채널이 생기면서 그 개인이 비즈니스 프로필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이제 자동화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챗봇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메신저 봇 기능이죠. 그 메신저 봇은 일반적으로 뭐랄까 메신저 봇은 대화를 하는 비즈니스 프로필에 있는 그 담당자와 하여튼 대화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든지 내용이 들어가면 발화를 해서 네. 그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스타일은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CS 고객 지원 형태를 많이 사용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하고 좀 약간 달라서요. 뭐냐면 그냥 아예 그냥 봇이죠, 봇. 내추럴 봇이어서 아, 예, 실제로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직접 단순 네네. 대화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딱 봇에 들어가게 되면 어서 오세요, 뭐 뭐를 원하세요, 그럼 하는 형태로 가이드를 해줘서 예. 그렇게 진행하는 봇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발표할 게 랜드봇이잖아요. 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의 그 메신저 봇하고는 좀 다르고 그냥 실제로 걔는 챗봇이에요, 일을 하는 챗봇. 거죠. 단순히 대화를 하는 네네네. 애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애죠, 걔는. 맞아요. 오히려 예. 지금 메신저봇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다가 그렇죠. 뭔가 발화가 되면 뭔가 이제 구체적인 자동화로 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진짜 그런 내추럴 봇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작업을 하다가 맞아요. 필요하다면 대화 모드로 갈 수 있는 형태로 약간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야, 보니까 다음 주가 훨씬 더 재밌겠다. 제가 활용하는 먼저 하길 용도가 잘했네요. 네네. 먼저 하길 잘했어요. 네. 맛보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 챗봇이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챗봇이지만 채팅만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봇이라는 게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태원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제약이 돼서 뭐 많이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챗봇이 주로 사용되는 이제 적용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렇죠. 우리는 맛보기만 보여드려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기능이 이미 나와 있구나. 이거 우리가 직접 해볼 수도 있네. 이런 거 정도만 전달을 해도 따라가는데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죄송한데요. 예. 제가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그거 잔디라는 거 부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해보시죠.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스피커 끄시고. 예.
이영주 선생님이 페이스북 챗봇이나 톡 채널을 홈페이지에 붙일 수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챗봇은 붙일 수 없나요? 예, 카카오톡 채널 챗봇은요, 모바일에서 카카오톡 채널에 연결될 때만 나타나요. 현재는. 아, 신원 선생님 화면 나와요. 설명 좀 해봐 주실래요? 아, 공지사항이 나와 있고. 들리시나요? 예, 네. 보여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스피커를 그 이어폰으로 대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울려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대신 화면 공유 중입니다. 저런 식으로. 학생 승빈이라고 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웹훅으로 아하, 테스트 이렇게 나온다. 학부모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예, 대충 어떤 식인지 알겠네요.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 응답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 저게 이제 잔디로 구현한 거라는 거죠? 네, 잔디로 하니까 예. 비슷한데 이 개념이 사실 챗봇인지 무엇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업무에 만들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자동으로 응답하는 게 다 봇인데 채팅용으로 쓰면 챗봇인 거고요. 뭐 네네. 다른 워크용으로 쓰면 일봇인 거고 그런 거죠. 네. 네. 예,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벌써 29분, 30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뭐 이 정도 그 맛보기 하시죠. 다음 주에 우리 이태훈 교수님께서 그 일봇이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설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이 본 얘기가 조금 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도 나중에 그 개발된 제 개인 챗봇, 카톡봇 나오면 함께 또 소개 한번 더 추가로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 첫 시간이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죠? 들어가도 되겠죠? 예. 예. 예, 일요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 뵐게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종료.